KTV 살얼이 랐다 시즌4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이현, 성우 김정호. 산바람 지나는 길목에 세모골 오두막이 한 채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오두막, 어라,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집이군요. 트리하우스. 그런데 집이라고 하기엔 조금 좁은 것 같고 대체 뭘 하는 공간일까요? 고병률 37세. 제가 그냥 좀 힘들고 이럴 때 한옥 정자 같은 데 누워가지고 쉬면서 막연하게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내가 쉬는 공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한옥 목수도 배우게 되긴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이에요. 아까 본 나무 위에 오두막 말고도 근처에 아주 독특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 이번엔 대체 뭘 하는 분들인지가 궁금하군요. 또 오래 놔둬가지고 칠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빨리 해야지. 고병현 38세. 저희는 정적인 그런 조용한 공간을 힐링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는데, 정말 마음에 잔잔한 동요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100% 만족하고 가시는. 찾아오기 힘들어도 즐겁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뭐가 이리 재밌을까요? 여긴 부모님과 두 아들이 운영하는 생태 농장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꽃을 못 봤다는 거, 이것을 제가 그냥 단지 저 혼자 좋아하고 나눔을 안 하고 이러면 이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행복하게 이제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시를 떠나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불편하지만 행복하고, 그래서 자꾸만 더 불편해지고 싶다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죠? 타이틀 차근차근 천천히 이토록 불편한 행복.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활기찬 새소리에 물소리까지. 산골의 아침은 자명종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그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자연으로 걸어 나오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병률 씨처럼 차 한 잔 챙겨 나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정작 병률 씨는 오늘 같은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숲속 야외 테이블. 애착이 가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만들어 놓고선 뭐 일하느라,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일하시느라고 뭐 만들어 놓고 산책도 한번 못 다니는 현실이니까요.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는 그래도 좋죠. 네. 구비진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전경. 홍천의 구비진 골짜기 아래 펼쳐진 4만 2천여 제곱미터의 농장. 부모님께서 20년 전부터 정성으로 갖고 오신 정원에 병렬 씨가 직접 지은 건물들이 더해져 지금의 농장 모습이 갖춰졌다고 합니다. 병율 씨가 책이 진열된 방을 청소한다. 공간이 3개네요. 네네. 카페까지 4개. 네. 여기를 지금 다 그럼 만드셨다는 네, 거죠? 맞아요. 보니까 이름들이 다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숲책방이고요. 숲 책방. 그리고 저기 한옥온실, 유리온실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좀 책 같은 거 읽으시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진 찍고 이러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요. 고병률 귀촌 7년 차. 일단은 여기 한옥온실에서는
제가 그냥 좀 힘들고 이럴 때 한옥 정자 같은 데 누워가지고 쉬면서 막연하게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런 내가 쉬는 공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한옥 목수도 배우게 되긴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 보면서 이렇게 쉴 수 있고 좀 자연 속에서 아무튼 쉬는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숲책방은 저도 이제 뭐 좀 힘들 때 시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혼자 막 시집 같은 거 읽고 자전거 타고 가서 시집 읽고 책 읽고 이랬던 시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객분들도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만들긴 했어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병률 씨. 법학도가 시를 읽고 시골에서의 삶을 꿈꿨다고 하니 그 마음의 결을 알겠습니다. 어쩐지 건물들이 모두 그와 닮아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저희 카페예요. 카페 공간. 네. 돌벽에 나무 문이 있는 카페.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만들고 시작했어요. 병율 씨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돌담길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상상하던 시골 카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까지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설치작품 같은데요. 본래는 부모님이 창고로 쓰려고 만들어둔 방치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골에 제가 이제 할아버님 댁 왔을 때 이런 텐마루 같은 거 보고 좀 시골적인 느낌을 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중앙에다 배치를 해봤어요. 네, 최대한 요 앞에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정원이랑 좀 어울리게끔 좀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들려고 네, 컨셉을 잡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창고 정리하면서 나왔던 소품들 같은 것도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가꾸던 정원 옆에 살고 싶어 아예 귀촌을 했습니다. 병률 씨는 7년 전 부모님 곁으로 내려왔고요. 얼마 전부터 형이 합세해 같이 카페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병율 씨가 카페 주방에서 디저트를 준비한다.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은 준비해놨던 디저트랑 고르신 음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뭔가요? 이거는 드로잉 도구 세트라고요. 손님들 시간 보내시면서 아무래도 좀 정적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는 그림 그리고 시를 쓰고 뭐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막 고객님들이 그림 그리신 건데 정말 잘 그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끔 손님들이 저보고 화가냐 그러시는데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카페 모습과 나무 열매, 꽃등을 그린 그림. 다 손님들이 그리고 가셨어요. 이렇게 한 바구니를 딱 만들어서 딱. 네.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가 이제 2개가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 공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준비해. 카페는 예약제로 정해진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커피 콩으로 만든 컵이고요. 그런데 구멍이 있으니까 좀 쏟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디저트 여기 안에 있고요. 네. 저희 그릭 요거트에는 시럽이 안 들어가고 숙성꿀이 들어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료 1시간 보내시라고 보내실 때 드로잉 도구 세트. 그래서 여기 그림 그리셔도 되시고요. 챙기시고 요거 가지시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약하신 공간으로 가실게요. 걸어가는 손님. 양손 가득 바구니 들고 산길로 향하는 걸음걸음. 마치 소풍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휴식입니다. 남자 손님이 야외 테라스에서 산을 바라보며 바구니에 들어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신다. 아무 생각 안 해도 좋고 눈앞에 산들이 몇 겹인지 마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제가 그러니까 카페를 생각하고선 사실 처음부터 내려왔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이거 부모님이 농장 가꾸시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뭐 카페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다가요. 근데 이제 계속 막연하게 뭐 수목원 같은 걸 갖고 싶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고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카페로 좀 기대치를 낮추고 만족도를 높이게 해보자 해서 카페로 시작하게 된 거죠. 부모님의 정원과 잘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병렬 씨. 그때부터 병렬 씨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재주가 많은 그는 건축 도면을 직접 그려가며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지우는 과정만 6개월. 모든 설계를 마치고 본격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또 공간에 필요한 가구를 만드는 일까지 어느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완성한 것들입니다. 숲속 정원. 저쪽에 크로커스를 심을게요, 그럼. 어머니 김환자 65세. 저쪽 가에다 심어야지 그건. 뽑아놨다가 다른 데다 심어놔도. 오늘 옮겨 심으면 좀 꽃을 좋아하는 병렬 씨 어머니는 가을과 겨울 사이 유독 마음이 바쁩니다. 요맘때 심어야 할 구근들을 제때 땅에 잘 안착시켜야 봄에 꽃을 잘 피운다고 하는데요. 저기 겨울에 저 이제 벌통 있는데 가까이 갖다 심으면 좋잖아요. 그지? 아버지 고윤식. 응. 아니 근데 이왕이면 여기 더 딸기 같은 걸 더 많이 심어요. 딸기는 꽃도 보고 열매도 먹고 그러잖아. 잼해면 좋아 딸기. 양파처럼 생긴 구근. 아이 왜 그쪽에 심냐고 여기를 캐고 여기다 심고 그건 살려야 된다니까. 걔는 꽃도 보고 딸기도 봐요. 윤식 씨가 쇠스랑으로 식물들을 캐고 뽑으며 구근 심을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면 안 돼. 완자 씨는 호미질로 화단을 정리하고 있다. 딸기 꽃이 제법 예쁘잖아. 하얗고 크고. 기름초가 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벌통 옆에 심어준다고. 기름좀 벌 때문에 없지. 벌통 옆에 심어줄게요 내가. 저거 한 데 있잖아. 거기다 심어. 아버지 윤식 씨가 정원 화단에서 뽑은 식물들을 외발수레에 싣고 있다. 고윤식 67세. 아주 여기 기립치 꽃이 노랗게 피면은 벌들이 아주 여기 붙어요. 아주. 아 이게 뭐냐 분위기를 딱 보아하니 아버님은 벌 생각이고 어머님은 꽃 생각이고 네. 뭐 이러네요. 그래서 다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꽃이 많아서 이 양반이 벌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꽃이 많아지니까 자동으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원래 자생 아카시아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요. 매일 풀을 메고 풀맨 자리에 철마다 꽃을 심고 꽃을 기다리는 어머니. 병철 씨는 수십 년간 어머니가 반복해온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도시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을 때 소마구간 그리고 화장실이 아니라 그 뒷간이라 그러죠. 왜 그런 잿간 이런 그 여기 바위가 이렇게 원래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형을 이용해 갖고 이제 폭포하고 연못을 이분께서 이렇게 아내.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뭐 다 만드셨네.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제가 뭐 월급은 많지 않지만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돈은 이제 원래 가난하니까 옛날에 많이 가난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쉼 없이 일하면서 버는 만큼 갖다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부는 매일 숲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숲을 키우며 숲과 함께 깊어졌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동그스름하게 다듬은 초록색 나무들. 여기는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에요. 아이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어릴 땐 제가 못 봤잖아요. 이런 나무들 여러 종류를. 근데 이제 아이들을 와서 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한 반씩, 예, 오면 한 반씩 들어가서 놀으라고 원, 네모, 세모로 해놨습니다. 초록색 나무들을 빙 둘러서 만든 원, 세모, 네모꼴 공간. 가 있었어, 뭐 이러는 거요. 우린 네모에서 놀았어 이러면서 숲을 좀 알아가고 여기서 게임하고 놀으라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주 그냥 와서 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뛰고 놀고 게임하고 그러라고. 매일 지나는 길이지만 매일 감탄하는 부부. 너는 그래도 아래에 있다고 아직도 있네. 너 마지막 입새가 됐네. 빨간 단풍. 곱다 진짜. 세상에 어쩜 그렇게 색깔이 이렇게. 아래에 있어서 얘가 설이를 안 맞았나 봐요. 나무줄기 아래. 저렇게 낙엽만 남아있는 애는 쟤는 여름에 또 빨간 열매가 아주 이만하게 달려요. 손가락 한 마디. 이게 보리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효소 담궈서 반찬할 때 새콤달콤한 거 여기도 그렇게 단풍이 해서. 이쁘게 남아있네. 네, 위에는 이제 벌써 설이 맞아서 저렇게 되고 아래는 아직 곱네요, 색이. 얘는 저 서리만 일찍 내리지 않았으면 단풍이 엄청 예뻤을 텐데 여기 단풍 올해는 먼저 나무가 번에 많이 심었어요. 벤츠 이루다가 다 단풍이 이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설이 안 맞은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네. 낙엽송 단풍이 얼룩덜룩해가 이쁘고. 자, 블루 마운틴이 쫙 보이잖아 지금. 너무 좋잖아. 나는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 산보다 저렇게 멀리 보이는 블루 마운틴 너무 좋아해. 원래 내가 좋아하는 색이지만 산이 너무 멋져. 세상에. 여기 올라와서 비로소 이렇게 쓱 쳐다볼 수 있다니 좋으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정원처럼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뒤로도 봐도 사방을 봐도 산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들 힐링들이 되시나 봐요. 다녀가신 분들 좋다는 얘기를 자꾸 올려주시니까 제가 좋은 것만큼 그분들 행복하시다니 전 또 더 좋아요. 지난 계절의 동영상이 이어진다. 철마다 찬란한 빛을 내뿜는 자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새들. 부모님의 정원엔 꾸미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내려 쌓인 하얀 눈. 자연 생태를 많이 닮은 정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도 막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막 아쉬운 것들, 뭐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아쉽고 막 이런데 이게 또 제가 만든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는 근데 계속 크게 엇나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요. 네, 근데 부모님이 만드신 공간 자체가 생태를 담고 이러다 보니까 따뜻한 것 같고 네, 좋아요. 나무로 지은 유리온실. 어쩌면 그가 지은 건물도 부모님의 정원을 닮아 있는 듯합니다. 화려한 장식도 부풀린 과장도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자연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온실에 있는 단체 손님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편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한다는데요. 건물 안에 앉아 있지만 하늘과 나무, 숲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손님들. 저희가 도시에 살고 있다가 좀 꽉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왕 여행을 오는 거 좀 시골 정취랑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좀 와보자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의 이미지랑도 부합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조금 확 트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고 이런 공간을 봤을 때 되게
자연이랑 잘 어울려지고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뭔가 몸과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름에 이게 이파리 해갖고서는 정원에서는 숲 해설이 한창입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농장을 찾는 이들이 원한다면 아버지는 언제든 정원을 안내합니다. 연못. 연꽃은 이러다 쭉 더 올라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것보다 작고, 예, 그리고 물 위에 이렇게 떠 있고. 수련. 진달래는 겨울에 잎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겨울에도 이렇게 퍼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런데 다른 진달래는 잎이 꽃이 하나가 이렇게 넓게 피지만은 요거는 다발로 핍니다. 이게 꽃이 폈던 거예요, 이게. 예, 예. 이걸 갖다 꼬리 진달래라고 그랬는데 요게 석회암지대에 주로, 예, 요게 이름이 각시치. 어휴. 우리도 날려봐야지. 예, 예, 예. 흰 각시추 씨방이 사방으로 흩날린다. 각시치가 전부 이제 각시치가 사방 날릴 겁니다. 이쁘다. 어머, 각시치. 사방 가서 얘가 이제 씨를 전시되는 거야. 똑같아. 얘는 뭐야? 이거 뭐야? 꽃이야? 앉아서 앉아서 더 열매네. 열매. 씨앗이야. 붉은색 씨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어른 키 정도의 나무.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왜 머리 빗을 때 참빗이 있고 일반 빗이 있었죠? 그 참빗을 만드는 이 저기 원료로 들어가 때려서 이게 참빗살 나무예요. 나무. 너무 이쁘다. 붉은색 열매가 네 쪽으로 갈라지면서 붉은 씨가 나온 참빗살 나무. 빨강만보다 그쵸? 예. 이게 섞여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죠. 묻어보세요. 묻어놓으면 나와요? 그래 한 해는 금방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또. 밖에는 그 다음에 나오겠죠. 가서 심으시게요? 네네. 씨 심으면 너무 나온대요. 이쁘니까 여기 근데다가 심으려고 그러지 않나 이거 안 했어. 아니 씨가 나온대잖아. 나 꽃이 핀 줄 알았어 지금. 너무 이쁘다 근데. 저 앞에도 좀. 여기 오니까 핀드 주시네. 참빗살 나무 붉은 씨를 머리에 핀처럼 대고 있다. 재밌으세요? 네.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참았네. 나는 여기 유치원생 같아요. 이쁘다. 걸음걸음 보고 들어야 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 결국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환자, 귀촌 7년 차. 아, 이렇게 이쁜 꽃들을 많은데 제가 시골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쁜 꽃을 못 봤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그냥 단지 저 혼자 좋아하고 나눔을 안 하고 이러면 이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 보시면서 좋다고 하시고, 풀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저도 계속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진다. 낙엽이 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를 맺는다. 차근차근 천천히. 다큐 영화 인생 후르츠 중에서 지난 20년 부모님의 정원에서 익어온 세월은 이제 두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돌벽이 있는 카페 안 주방. 병현 씨가 빵 반죽을 손으로 돌려가며 둥글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먹기 좀 조금 더 편하게 납작한 바게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바게트랑 다르게 통밀이랑 크랜베리, 호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씹을 때 고소한 맛이랑 단맛도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사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맛있다는데 다 사가지고 해봤는데 맛이 현저히 떨어져요. 역시. 그래서 그냥 밤늦게까지 빵을 굽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 맛을 위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주인이 직접 구워내는 빵만큼 맛있는 게 또 있을까요? 홍천에서 나고 자란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음식들. 거기에 약간은 느리고 서툰 솜씨까지 더해지니 이거야말로 슬로우 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는 형제들. 먹기 좋게 썰어 나무 접시에 담은 바게트와 야채 수프를 보기 좋게 플레이팅해 휴대폰으로 찍고 있다. 음식 사진 찍기 수업도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림자가 졌는데. 네, 맞죠. 뭐냐 이렇게 이제 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있는 재료 해가지고 아무래도 겨울에 따뜻한 습 먹으면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따뜻한 바게트랑 습 이렇게 한정 판매입니다. 형제가 만든 한정판 겨울 메뉴 기대되는데요. 고병현,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부모님 여기를 꾸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계속 이제 너네는 엄마 아빠를 이어서 여기를 계속 꾸미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야 한다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일단 전공인 일단 병원 행정 일을 계속 했고요. 동생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스타트를 했고요. 저도 이제 발 맞춰서 같이 들어와서 부모님 일도 같이 하고 이곳을 같이 꾸미고 있죠. 산 아래로 해가 기울며 또 하루가 가고 있다. 계절이 흐르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처럼 간혹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모든 게 당연해지는 순간이 오는 모양입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 네 식구가 이렇게 홍천에서 같은 일을 하며 한자리에 앉게 된 지금처럼 말이죠. 어두운 밤, 모닥불 옆에서 식사하는 가족들. 내년부터 좀 채소 같은 거 활용해서 저녁에 와인도 팔고 이렇게 불멍하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요. 근데 캠핑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도시에서. 별도 보고. 이게 아버지가 꿀 만들어 주신 걸로 만든 거예요. 수저로 드세요. 맛있다. 섞어 먹는 거야? 그냥 떠 드셔도 돼요. 골고루 꿀을 배치해가지고 그래놀라랑 내가 그릭 만든 요거트랑. 꿀로 해서 맛있나? 네. 되게 맛있네. 다른 때보다. 이게 혹시 물이 많이 들어간 나무들이 불 펴놓고 힘들어지지 그래. 불 펴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저거 화덕 만들어 놓은 것도 써 먹어야지. 거기서 뭐 피자도 만들고.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남들 보는 데서도 뭔가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하여간 뭐 그런 든든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또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서 또 이렇게 잘한다고 또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잘한다고 본인들한테 얘기는 안 해도 아직도 못마땅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꽤 잘하는구나 속으로 그 말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서툰 아버지와 아들 사이 뭉근한 믿음이 번지는 밤. 겨우내 불멍하면서 가족에도 더욱 따뜻하게 지피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밤에는 불멍, 아침엔 숙멍. 이래저래 멍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다. 병율 씨가 공구 벨트를 허리에 차고 걸어가고 있다. 병률 씨는 오늘 아침부터 일멍을 즐기러 작업실로 향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무를 만지고 나무 향을 느끼는 일이 그에겐 휴식과도 같습니다. 생각의 잡음을 지워내고 온전히 하나에 몰입하는 깨끗한 휴식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좀 힘들고 그런데 또 막상 그냥 일할 때도 물론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냥 생각 없이 일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시골 들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냥 자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하늘 바라보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호주 들어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게 더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반을 들고 가는 병율 씨. 휴식 20분 만에 금세 선반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미뤄뒀던 창고 정리를 위해 아버지와 두 팔을 걷었는데요. 뚝딱 만들어 온 선반이 제법 구실을 할까요? 이게 좀 대충 만들어가지고. 병율 씨가 선반 가운데 가장자리를 망치로 두드린다. 높아서 지금. 근데 물건 올리면은 병율 씨가 선반에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다. 창고 정리를 하는 병율 씨와 아버지. 오늘은 형도 손을 보탭니다. 이게 뭐 창고 정리가 벼르고 벼르던 거라고. 이게 카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저장고가 붐비네. 그래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가지고 예. 정리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힘쓸 일도 애들이 둘이 힘을 쓰니까 그냥 든든합니다. 창고 정리 끝. 형제가 두 손 맞잡으니 전보다 일도 2배로 빨라졌습니다. 병조 씨는 이참에 미뤄뒀던 또 한 가지 일을 해버리는데요. 빗자루가 긴 게 없어가지고. 형제가 트리하우스로 올라간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해져 버린 트리하우스 자연 놀이터를 형에게 공개합니다. 하도 오래 놔둬가지고 칠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할 게 많네. 빨리 해야지. 근데 안에는 그대로야 뭐. 외관만 손보고 다시 좀 튼튼하게 보강해야죠. 거의 뭐 그대로라서. 내부는 괜찮네. 이제 외부만 생각한 대로 다시 만들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만들어야지.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보강해서. 여기는 뭐 여기도 손님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 이쪽 부근에 어린이들 자연 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동선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자금도 사실 뭐 계속 재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할 그 상황도 안 됐고. 근데 이제 조금씩 해야죠, 이제. 네. 할 게 많습니다. 트리하우스 데크 난간에 걸터 앉은 형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올겨울 양분을 잘 축적해야 내년 봄에 꽃을 피울 수 있겠죠. 숲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트리하우스. 여기요? 네. 저기 이제 산에도 자작나무 심어놓은 게 좀 크고. 쟤네들이 빨리 커야 되는데. 그러면 더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형제가 숲을 바라보며 샌드위치를 먹는다. 부모님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여기 앉으면 어릴 때 숲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형제의 숲은 오늘도 봄입니다. 좀 편안한 공간? 주변에서 시골을 이용해서 경관 이제 뭐 약을 치고 조경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곳들도 이쁘지만은 저희는 또 거기와는 다르게 생태정원으로서 자세히 봐야 이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쁘다를 좀 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미를 찾아낸다면 그분들은 뭔가를 깨우친 분들이 아닌가. 그런 곳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다니는데 이 강원도의 생태를 잘 담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원 교육을 받았던 곳에서도 그렇게
저 공부를 했고 저도 그런 쪽으로 확실히 더 관심이 있고 해서 강원도의 좀 아름다운 생태를 많이 다녀보고 그것과 닮은 공간을 만들어서 좀 고객분들도 오셔서 편한 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리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와 조금 불편하게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불편하지만 행복하고 그래서 자꾸만 더 불편해지고 싶다고. 이젠 그 의미를 알 것 같군요. 차근차근 천천히 숲은 오늘도 한 뼘 더 깊어집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